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정말 그지 같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 23살일 당시 여자친구와 이른 결혼을 해서 지금은 20개월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제 인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며 제대로 똑바른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기에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항상 삶에 불만이 많았어요. 저희는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 돈이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얻어주신 15평의 빌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너무 작다면서 많은 불만과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틈날 때마다 해댔고, 그 말을 못 이긴 부모님이 2년만 살고 나면은 39평 아파트를 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 부인은 늘 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후한 사람이었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인이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에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결혼하지만 않았으면은 대단한 재벌을 만나서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둥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참 현실감이 없더군요. 자신이 제일 이쁜 줄 아는 그런 여자입니다. 물론 이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를 열심히 하길 하나 그냥 삶의 만족도라고는 일도 없이 불평불만만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입니다. 뭐 얼마 후면 이제는 제 부인도 아니게 되겠지만요. 저희는 지금 협의 이혼 중이거든요. 저는 와이프를 20살 때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잠깐 연애를 하다 헤어지고 22살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 딱 3박자가 맞아서 당시 여친이었던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헤어진 거였는데 다시 만나보자고 해서 또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그때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자 하며 다시 만난 건데 저는 지금 그 순간을 살면서 최악의 선택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술을 좋아하지만 와이프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도중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자 문제도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와이프에게 말도 안 하고 와이프가 자취하는 집으로 몰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 남자가 와이프 집에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항상 가면 입고 있는 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날 진짜 화를 참지 못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싸우다가 또 제가 바보같이 넘어갔습니다. 화는 났지만 와이프를 사랑하기에 참은 거죠.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나중엔 그보다 더한 일도 생기는데 큰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저한테는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고 어느 날 보니 술집 일을 하고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도 참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무조건 감싸고 안아주면 좀 바꿔지겠지 했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 갱생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고 또 참고 결혼해서 애 생기고 나면은 책임감도 생기고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에 결국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엔 뭐 나쁠 거 없었어요. 남들만큼 행복한 것 같았고 남들만큼 즐겁게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아이도 생기고 아이도 낳고 제가 바라던 그 삶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좀 크게 다친 탓에 혼자서는 거동이 좀 불편한 정도에 이르러서 재활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와이프에게 저까지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돈벌이도 끊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께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와이프는 불만과 짜증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죠. 식구가 늘어나니 자기가 할 일이 많아져서 불편하다느니 눈치가 보인다느니, 그런데 말만 그렇지 제가 볼 땐 별다르게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없고 눈치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는 분은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짜증 많고 늘 투덜대는 와이프가 혹시나 신경 쓸까봐 일부러 나가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밤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는 와이프의 짜증에 결국 못 이긴 부모님이 간간히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와이프의 기상시간은 언제나 아침 11시입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가 해주는 아침밥을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을 차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제가 같이 살면서 와이프가 저녁을 차린 것을 본 게 딱 2번입니다. 2번이라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조차도 차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먹으려고 차리는데 부모님이 그때 집에 들어오시니까 마지못해 하는 김에 좀 더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 청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애 보느라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다고요. 뭔가 집안 식구들이 청소를 시작하는 분위기면 눈치를 보고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혼잣말을 하고는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나마 하는 게 빨래였는데 지 속으시니 지가 맡기가 좀 불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는 애는 엄청나게 위한다면서 무조건 최고로 좋은 것과 유기농으로만 된 것들을 사며 돈은 엄청 쓰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생활할 때 쓸 것들, 사야 되는 거 있으면 사라고 주신 카드를 막 긁어대니까 제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보통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카드 값이 나왔으니 지금 생각해도 미쳤죠. 얹혀 사는 주제에 돈은 500만 원씩 쓰고 있으니 저는 이 불편한 상황이 싫어서라도 어떻게든 재활에 성공하려고 밤낮으로 감각이 무딘 다리를 이끌고 집 앞 공터를 걸어 다녔습니다. 못 걷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에 힘쓰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말없이 지켜만 보시던 부모님도 500만 원은 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찾아와 몰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어요. 와이프에게 말해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채소로 쓰고 있는데 뭘 줄일 게 있다고 줄이냐며 지금 애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고 하시더냐 하며 급기야는 저의 부모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은 손주 안겨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예뻐서 제발 그만 좀 해주라고 할 정도로 다 해준다던데 이놈의 집구석은 그 돈 아까워서 그만 쓰라 그런다며 화를 냅니다. 제 욕이라면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부모 욕을 하는 와이프를 보니 눈이 돌아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와이프한테 처가 욕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야말로 애 낳고 나서 뭐 하나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신 적이 있냐고요. 솔직히 와이프가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어려서부터 틀어져서 내놓은 자식으로 생각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장인 장모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결혼식 때 그때만 봤습니다.
아마 결혼식 참석하신 것도 본인들 보장고 받아가려고 참석을 하신 건지 아무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뵌 것이었죠. 와이프는 그게 본인의 가장 아픈 약점인데 그것을 건드렸다며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야, 진짜 막장이었습니다. 막장.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저희는 서로에게 점점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신 나간 와이프가 아이를 놔두고 여행을 가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갓집에 가겠다 하더니 장모님이 아이를 안 데려올 거면은 오지 말라고 하셨다 하더군요. 애는 보고 싶지만 딸은 필요 없다 이건가 했죠. 그러니 속상한 와이프는 이참에 여행 가겠다고 그것도 바로 내일 떠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근데 참 타이밍 한번 더러운 게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고열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벽부터 난리가 났죠. 응급실 다녀오며 그래도 이런 사단이 일어났으니 저와 저희 부모님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내일 당장 간다고는 안 하겠구나 하고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눈알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희 부모님이 장모님께 전화를 하셔서 따님이 이런 상황인데 그냥 여행보다는 처가의 와이프를 머무르게 해줘도 좋지 않겠느냐 정중히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진짜 부모가 맞긴 맞는지 일 없다 하시더군요. 오히려 애가 그 지경이면은 애를 좀 혼내라고 그 애는 곱게 말해서 안 듣는다며 그리 말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참 황당했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저도 말문이 막히더군요. 무슨 딸 얘기를 남 얘기하듯 저렇게 쉽게 말하는지 아이도 워낙 예민한 아이라서 엄마 없이 잠도 잘 못 자는데 무조건 여행 가겠다는 와이프를 말리기 위해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 무릎만 안 꿇었지 진짜 싹싹 빌며 거의 애원조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그때는 네 좋아하는 여행 충분히 가게 해줄 테니 지금은 조금 참아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우라가 치밀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